보자. 통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산 그리고 연소인 확률 변수와 그거에 따른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껏 여기서는 이항 분포 한 가지, 여기서는 정규 분포 한 가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공부했었고요. 그치? 네,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이라는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제 추정이란 단어로 넘어가시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했고, 그 다음 단어에서 뭐냐? 추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추측을 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과수원이 있어. 과수원에서 이제 사과를 땄지, 재배를 했어. 박스에다 다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박스 그 판매 포장한 거 위에다 보면 항상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당도가 고당도인지 저당도인지 품질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품질을 뭘 기준해서 입각해서 정리해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야? 거기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전부 다 따가지고 그걸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나? 조사를 다 해버리면 판매할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 부분만 조금 공평하게 추출을 해서 그놈들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 수집한 거를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추측을 하자라는 거지. 그죠? 그렇게 표본을 끌어내서 추출해서 전체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라는 의미의 단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새로운 용어를 받아들이셔야 돼. 그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여기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그림으로 옆에다 살짝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에 있는 모든 조사의 대상이야. 아시겠죠? 그것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집단. 엄청 크잖아. 엄마의 품처럼. 그죠? 그래서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글로. 한 명 웃었어. 한 명. 아무튼 모집단은 통계 조사 시에 조사의 대상인 그 집단 전체를 가리켜서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표본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추출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끄집어내야겠지. 그 일부분이 바로 표본이라는 것이야. 됐나? 그 다음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조사해라. 전수조사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듯이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라고 얘기해. 그 다음 표본조사는 아까처럼 과수원의 그런 당도 측정 이런 것처럼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일부분만 추출하자. 그 표본만 추출해서 조사하자. 그래서 그것을 표본조사라고 얘기해. 대표적인 예로는 시청률 같은 거 조사하겠지. 그죠? 시청률은 어떻게 조사하냐? 요즘은 이제 많이 발달해서 전파를 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하겠지만 주파수 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만약에 어떤 TV가 KBS 연예대상 연말에 한다. 시청률 조사해야 돼. 그럼 이제 방송국 직원들이 일일이 집에다 전화합니다. 일반 전화기로. 지금 뭐 보고 계시나요? 이게 물어봐. 진짜로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때는 전국 인구가 한 3천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중에 한 1% 정도만 조사했겠지요. 그죠? 그 정도만 조사해서 그거 가지고 시청률이다 라고서는 이제 딱 지금 KBS, 그때는 SBS도 없었어. MBC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시청률이 높은가? 그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야. 자기들끼리 리서치 조사를 따로따로 하겠지. 방송국에서. 그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 그걸 이제 방송을 내는 거고 안 나왔으면 방송을 내지 않고요. 그지? 이런 식으로 그때는 조사했었다고. 그게 뭐야? 표본조사.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하고, 근데 표본을 조사할 때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잖아. 추출하다 보면 그 사이즈가 있겠지. 얼마만큼 몇 명을 추출하였는가 그런 사이즈가 있어야 돼. 그치? 그것을 이제 표본의 크기라고 정의한다. 알겠죠? 표본의 크기. 기호로는 n이라고 표시합니다. n.
2명을 조사했어. 그럼 뭐야? n은 2 하시면 되고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n은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요거를 나중에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그다음 임의 추출 많이 들어봤잖아. 뭐야? 같은 정도로 기대되면서 추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뽑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특정 집단에 대해서 뽑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비뽑기처럼, 그지? 공정한 논리에 의해서 공정한 확률로 뽑아내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다음 아무튼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때는 임의 추출로 추출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보건 추출은 뭐냐? 한 명을 조사해서 했어. 그 다음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다시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명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한 명 뽑았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임의 추출이고 보건 추출인 거야. 아시겠나요? 그런 식으로 10명을 조사한다는 의미는 한 명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한 명 집어넣고 다시 꺼내고 그런 식으로 10명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안건이만 10명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안건이에 대해서만 10번 조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의미. 그 다음 비보건 추출. 아시겠죠? 이건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용어는 이제 저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냅다 다 풀어. 굉장히 간단하게 역시 풀립니다. 결론은 간단한 거야. 그래서 먼저 간단한 거를 일단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좀 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먼저 하여간 여기서도 이제 평균이라는 의미가 하나 해석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제 좀 그림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모집단이 있다고 했지. 그 중에서 사이즈 n으로 표본을 추출했어. 거기서 나온 요 표본의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런 숫자들이 끄집어냈다 치자. 그럼 그것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로 해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평균이 또 나오겠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 그것을 기호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바로 X바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는 모집단이라고 했어.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체 집단이야. 그치? 그 자료들, X들이 나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의 전체 평균도 존재하겠지요. 그 자료의 평균을 EX, 우리가 그동안 계산했던 거야. 아시겠죠? X의 평균. 그걸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것을 모평균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평균이 모평균인 거야. 그건 우리가 뭐 M으로도 표현하기로 했었지요. 됐음? 그런데 추출을 했어. 사이즈 N으로. 그 자료 한 번 추출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추출한 자료야. 1회 시행 추출이. 알겠죠? 그 자료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게 X바래요. 됐나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사이즈 뭐 이 두 개 끄집어내서 그거 평균을 매겨봐. 그럼 그 자료에 또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X바라고 읽어주면서 또 표본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표본 평균이라고 읽어준다고요. 됐음? 그 자료의 평균 또 조사했어. 되겠지? 그리고 다시 복원시켜. 그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조사할 거래요. 아시겠나요? 조사했을 때 여기 나온 값이 있을 거고 그걸 A라고 하죠. 여기 나온 값이 있었을 거고 여기 나온 값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값이 있었겠죠. 그치? 조사한 횟수만큼으로 얘들을 나눠버려. 됐나요? 조사한 횟수만큼으로 얘들을 나누니까 이것들의 뭐가 또 나와요? 평균이 나오게 되겠지. 됐나요? 이거의 평균. 그게 뭡니까? 바로 X바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X바의 평균.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선 용어가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어야 돼. 모평균은 알겠지?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해서 그 자료 안에 있는 것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야. X바로 기호화시키고 그것들을 여러 번 복원 추출하면서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 자료들에 대해서 또 한 번 평균을 구한 거야. 조사한 개수만큼. 그러면 그것들의 평균, X바의 평균이 나오겠지. 그죠? 그것을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나요? 평균 두 번 들어간다고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얘들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을 때는 x바의 평균. 됐죠? 근데요, 자, 얘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평균 구해서 다시 집어넣고 또 조사해서 다시 조사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막 반복을 하는 와중에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다 보니 걔네들은 결국에는 누구랑 같더냐? 바로 모집단의 평균 EX랑 같더라 이거야. 결국에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오시면 되는 거임.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너희들 그냥 교육과정이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이제 이쪽에서 할 건데 이건 대학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일치하노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죠? 다만 얘는 구분하셔야겠지. 얘는 누구예요? 딱 한 번 조사했을 때 그 자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냥 평균인 거야. 그걸 기호로 X바 짝대기.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됐음?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분산으로 넘어왔습니다. 표준 편차는 왜 안 썼겠어요? 분산 구한 거에다 그냥 루트만 씌우시면 되니까. 됐음? 분산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즉 여기 모집단에도 엄연히 누가 존재해? 누가 존재해? 모집단의 분산, X의 분산이 존재하겠죠. 그죠? 역시나 추출했을 때 이 자료 안에도 분산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료 안에 분산, 그걸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을 기호로 S. 아시겠죠? S제곱. 스몰이야, 스몰 S. 스몰 S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로. 알겠죠? 그 다음, 그 자료들, 표본 평균들도 평균이란 게 구해졌으니 이 자료들의 평균을 기점으로 흩어진 정도도 나오겠잖아. 그지? 그것들이 뭐야? 바로 표본 평균의 뭐예요? 분산. 표본 평균의 뭐라고요? 분산. 이것의 분산. 그래서 우리 기호로 X바의 분산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나? 그래서 이거의 평균, 뭐 X바의 평균. 얘는 누구랑 같다고?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X바의 분산이라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 하면 되냐?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고요. 이거야.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이게 고등 과정. 알겠죠? 그냥 표본의 크기로 모집단의 분산을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과 일치합니다. 라는 거. 알겠죠? 그럼 거기다 루트를 씌웠다면 여기 바로 그냥 여기다 표준 편차 바로 필기할게요.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당연히 이건 뭐예요? 시그마 X 또는 시그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다음 두 번째,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그냥 S라고 하면 돼요. 얘는 그냥 S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놈은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1차적으로는 X바의 표준 편차라고 쓰시는데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 그냥 외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듣고 외워서 나중에 써먹자. 근데 얘는 전혀 쓰일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계산법이 무지막지하게 쓰일 거야. 근데 계산법 자체가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얘에 대해서 그냥 시간도 널널하고 하니 간략하게 좀 정리는 한번 해줄게.
무엇이냐면 잠깐 이제 그림으로 볼까요? 모집단에 전체 대상, 조사 대상이 1, 2, 3이라는 숫자 3개밖에 없어. 일단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표본의 크기 2로 끄집어냈습니다. 조사하다 보면 1, 2가 뽑힐 수도 있고 2, 3이 뽑힐 수도 있고 1, 3이 뽑힐 수도 있고 1, 1이 뽑힐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이해되겠음? 아까 이미 추출, 복원 추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 조사하고 집어넣고 하나 더 꺼내다 보니 자기 자신이 한 번 더 뽑힐 수도 있다고 했잖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뽑히다 보니 이렇게 표를 그려볼 수가 있겠네. 근데 요 표는 좀 눈여겨두세요. 아시겠죠?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는 그릴 줄 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전체에 있는 숫자가 일단 1, 2, 3이야. 1, 2, 3이야. 만약에 크기가 2인 사이즈로 했으면 여기다 번호를 갖다 그냥 쓴 겁니다. x1, x2.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조사한 놈이 1 또는 2 또는 3 중에 나올 수 있고 여기 두 번째도 1 또는 2 또는 3 중에 나올 수 있어. 그럼 두 개를 조사했으면 만약에 1, 1이 뽑혔다고 치자. 그지? 그럼 그거 조사해서 우리는 x바를 구할 거야. 그 두 개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야겠지. 표본의 크기가 2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개 꺼내서 2로 나눈 그 값이 바로 표본 평균 x바의 값 1이라고요. 됐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쓴 거야. 그럼 얘랑